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은 네. 저희 상속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오랜만이네요. 상속 얘기는. 네. 아마 세금 폭탄 처리반에서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 네. 네. 뭐 깊게는 아니고. 네. 오늘 저희 사무실에 네. 상속 증여 관련해 가지고 네. 상담을 오신 분이 있는데. 네. 네, 저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저도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세무사님한테. 저요? 네. 상담료부터 주시죠. 아까 네. 밥 맛있는 거 사줬잖아요. 네. 네. 아무튼 네. 네. 좀 80세쯤 되시는 좀 연로하신 분이. 네. 네. 공시 가격 한 5억 원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공시 가격 5억 원? 네. 네, 네. 근데 그분한테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예.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네. 근데 뭐 둘째 아들의 배우자하고 네. 손자도 있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있고. 그렇죠.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둘째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상담 오신 분께서는 네. 재산은 그 단독주택 5억 원짜리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 한 채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 주택을 네. 첫째 아들한테 다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100%?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원래 뭐 상속이 구민 사망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원래 재산이 5대5로 가죠. 네, 5대5로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 50% 가고 그리고 대습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손자한테 50%를 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은 손자한테도 주기 싫다. 네. 첫째 아들한테 다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나 본데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증여를 하시겠다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5억이면 증여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세무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네. 상속재산 가격 5억이면 우리 공제 뭐 최소한 해도 5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속으로 내리면 네. 세금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네. 뭐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증여로 지금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 굳이, 상속으로 나중에 받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한데. 뭐 사실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네. 뭐 절세 측면에서는 무조건 네, 상속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여를 꼭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네. 뭔가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뭐 이쪽 전문가시니까. 이게 참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부담이 되고 상속을 하자니 다른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싫고 네. 이 가운데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딜레마죠, 이게. 예, 이제 딜레마인데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상속으로 가야죠. 사실 이게 상속으로 가면 세금이 없는데 네. 8천만 원이 8천만 원을 내고 굳이 첫째 자녀가 가지고 올 확률은 적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답은 이미 상속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그대로 상속을 하면 법정 상속분대로 이제 둘째 가정에 이제 50% 가게 될 거고 네. 뭐 만일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럼 유언을 써 놓으면 유언서를 작성해 놓으면 뭐 유언서대로 되지 않겠냐. 뭐 첫째 아들한테 다 주겠다. 그렇게 네. 써놓는 거죠. 뭐 법적 유언서를 쓰시고 뭐 공증을 받아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언 공증을 받아 놓으면 되겠다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유언 공증을 받아 놓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유언 공증을 많이 해보신 뭐 법무사 사무실이나 뭐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실제로 이 작성 과정은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고 이 유언 공증대로 집행을 할 때 그 원하는 대로 집행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재산 분할이 네. 안 될 수 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만일에 유언 공증을 받아놨는데 그 다음 날이라도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수기로 이제 자필 유언서를 작성해 놓으셨다고 하면 마음이 바뀌신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 자필 유언서를 적어 놓으시면 아무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 공증을 받은 그 유언서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이제 자필 유언서가 유효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유언 공증이 답은 아니고요.
또 아무리 유언을 작성을 해 놓으셨다고 해도 만약 금융기관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이제 상속이 발생이 됐을 이 때 유언서를 들고 금융기관을 가면 은행을 가면 이 은행은 이걸 보고서 바로 자금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언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서 한 장만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네.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작성된 건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 그 날짜를 써놔도 날짜를 쓴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쓴 건지 확인할 길이 없죠. 하긴 그러네요. 예, 예, 예. 네네네. 뭐 그 위에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뭐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장치는 없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달라 이제 유언서 들고 가서 이거 공증 받았고 이렇게 이게 제일 마지막 유언서니까 돈 달라 하면 은행에서 안 내주죠. 절대. 아, 네, 절대 안 내줍니다. 만일에 이제 상속인들 간에 다 협의가 돼서 같이 뭐 도장을 찍고 다 같이 가서 이제 요청을 하면 뭐 물론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뭐 이런 경우와 같이 첫째 아들에게 100% 해놓으면 네. 둘째 아들이 동의를 안 해주죠. 둘째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가족들이 그렇죠. 동의를 안 해주겠죠. 네. 그러면 이 의미가 없다. 유언서를 아무리 들고 가봐야 집행이 안 될 거고 아, 이제 그때부터 또 흙탕물이 또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 공증 자체만으로는 모든 게 답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 공증이 답은 아니다. 아, 그럼 해결책이 그래서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얼마 도입된 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혹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얘기는 네. 들어봤어요. 요즘 이제 슬슬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사실 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신탁법에 의한 유언 대용 신탁 제도인데 이 신탁을 활용을 하면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아,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면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말이고 살아생전에 이제 피상속인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신탁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네. 살아생전에 신탁사에 자금을 맡기겠죠. 뭐 부동산이든 자금을 맡길 텐데 내가 살아생전에는 뭐 어떻게 활용을 해주고 내가 만약에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해달라고 다 계약서에 적어서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신탁에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는 즉시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방금과 같은 케이스는 첫째 아들에게 바로 배분을 다 100% 하겠죠. 부동산이니까 바로 등기까지 이전해주고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도 치르고 할 텐데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바로 저희가 집행을 금방 해드리기 때문에 1, 2주면 집행 자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미 재산이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속 분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아, 그럼 피상속인하고 네. 신탁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그 유언 실행되는 것 자체를 보증을 하는 뭐 그런 건가요? 보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그 위탁자, 네. 돌아가시기 전에 위탁자하고 신탁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그 위탁자가 보유하고 계신 재산을 신탁사에 다 맡깁니다. 네. 그러면 이 신탁사는 위탁자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사전에 이제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금전이든 부동산이든 그 생전에 그 계약대로 다 운용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에게 배분해달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이 유언 대용 신탁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신탁 제도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머지않아서 이 유언 대용 신탁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알아두시면 네. 굉장히 유용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어떤 상속에 있어서 상속 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제도이기 때문에 네.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정말 간략히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예.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통해서 네. 좀 심도 있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언 대용 신탁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사례라든지 어떤 법적인 쟁점 그리고 어떤 그 계약으로서 어디까지 구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은 분들은 아직 모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좀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쉽게 네. 좀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상속 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었는데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하시죠. 네. 네. 지금까지 세수다였습니다.